여기 보시면 실은 지금의 모든 판을 지금 이 모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시한폭탄 하나가 잠복해 있다. 위성정당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무 때라도 내려질 수 있어서이다. 초대형 시한폭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는 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정당 등록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2개를 심리 중이다. 이미 저 3월 지금 14일자 칼럼인데요. 이미 저 위헌 정당에 대한 심리가 2건이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걸 심리 중입니다. 둘 다 가처분 신청이 붙어 있습니다. 본안 판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먼저 가처분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즉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저 밑장빼기 정당에서 나오게 되는 그 비례대표의 업무를 일단 중지시켜달라. 가처분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것이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 헌법 소원 자체에. 헌재가 위성정당 헌법소원의 본안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4월 15일 이후에 해서 위헌 판단이 나오게 되면 이미 당선된 위헌 정당의 비례 의석이 모두 무효화된다. 이렇게 되면 역사상 초유의 엄청난 정치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 시한인 3월 25일이다. 이미 지났습니다. 3월 25일.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나 비례 후보를 내는 모든 정당은 3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선관위에 후보 등록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4월 15일 이후에 만약에 본안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해당되는 정당에 만약에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정당이 받았던 그 득표수가 무효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정당들이 받은 득표수를 100%로 다시 환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정당들에게 의석수가 다시 재배정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안 판결이 늦어지게 되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가지고 뽑혀진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시한폭탄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저들이 한 바구니에 담겠고 내버려둬라. 담아놓으면 그냥 한 방에 팍 깨자. 그리고 우리는 계란을 나눠 담자. 그 얘기를 그때 3월 5일날 했던 것이고, 그때만 해도 민주당에서 그 비례정당 얘기 합류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하던 얘기는 그냥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고, 자기들 후보 내고, 그리고 열린미래당이라고 그때 있었으니까 저 당이 후보들을 쫙 내면 이 유권자들이 알아서 투표할 것이다. 그러면 조금 사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한 뭐 5석 6석 뭐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가 이쪽에서 한 20석 나오면은 그러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3월 5일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 짤로 제가 하나 올려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노현 칼럼에서 이제 제가 이것을 본 게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이거를 봤거든요. 이런 내용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규정을, 이분이 법학자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은 광노현 전 교육감님도. 헌재가 위성정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될 법한 개념 범주와 구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언어에서 꼼수라고 불리는 것의 법적 실체는 탈법행위이다. 탈법행위는 부당이득을 노린 합법 가정행위를 의미한다. 개정선거법에서 군소정당 몫으로 설정된 연동 비례의석을 거대정당,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부당하게 노리는 게 거대정당의 탈법 목적이다. 군소정당 몫의 연동 비례의석을 가로채는 탈법행위는 주체는 거대 양당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합류를 결정 못하고 지도부에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도 여러와 같은 어떤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원 투표를 합시다 해가지고 당원 투표에서 나오니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그러면 민주당 후보들은 11번 이후에, 그리고 앞에는 그 빙그릇 정당에서 알아서 채워,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릇 정당인 시민당에게 맡겼던 것이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11번부터 뒤로 쭉 세워놓은 그 후보들은 만약에 당선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문제가 없으면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받을 타격은 5석에서 6석 정도 타격을 받지만 저쪽은 16석, 17석을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석과 17석, 24석은 나머지 정당들에게 골고루 다시 뿌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파악을 했으면 마음 편하게 만약에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열린민주당에다 표 주는 게 맞아요. 열린민주당에다 표를 줘가지고 열린민주당에다 표를 많이 줘가지고 그쪽에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그쪽에 의석수를 많이 만들어주면 그냥 우리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여기 해당이 안 되니까. 열린민주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굉장히 안전한 포지션에 있다, 굉장히 안전한 포지션에 있다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은 그 안전한 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포함이 돼 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내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었던 건데 이미 뭐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투표율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마음 편하게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열린민주당으로 최대한 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20몇 석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뿌려지냐면 어느 정당이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 따라서 다시 배분이 됩니다. 즉 퍼센테이지가 많이 받아 있는 정당으로 더 많이 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의당의 퍼센테이지가 만약에 8%, 10%가 가면 정의당이 원하는 대로 15석, 17석을 가져갈 확률이 큽니다. 그게 나눠지게 되면 열린민주당이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불어시민당의 1번부터 10번까지는 안전해요. 거의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민주당으로 합류하게 될 거예요. 민주당은 손해를 안 봅니다. 원래부터 목적이 7석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11번부터 서 있는 후보님들은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요직을 맡거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린민주당으로 표를 줘가지고 열린민주당에서 나온 후보들은 안전합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강노현 전 교육감님도 하세요. 둘째, 위성정당은 창당 주체와 목적, 운영 방식에 따라 여러 범주가 가능하다. 여기서는 연동형 선거제 아래에서 연동 비례 의석을 노리는 거래 정당의 위성정당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거대 정당이 부당 이득을 노리고 직접 창당하는 위성정당이고, 하나는 지지자들이 거대 양당에 부당 이득을 주기 위해 독자 창당하는 위성정당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대 양당에 부당 이득을 주기 위한 독자 창당하는 위성정당, 이게 뭐냐면 열린미래당이라고 했는데 열린민주당입니다. 직접 창당형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이라면 정봉주, 손혜원의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지지자 창당형 위성정당이다. 전자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성격이 강하고 후자는 자발적 위성정당 성격이 강하다. 위성정당이긴 하지만 자발적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지자 창당형 위성정당까지는 정당 설립 사유로 정당화가 가능해도 위성정당 성격의 직접 창당형 위성정당은 정당 설립자로 옹호할 수 없다. 위장 계열사를 회사 설립의 자유로 옹호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즉 열린민주당은 자유롭게 설립됐기 때문에 이것을 비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위성정당이지만 비난할 수 없지만 직접 창당한 것은 이것은 위장계열사이다. 위장계열사이기 때문에 옹호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광노현 전 교육감님도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당시에 3월 14일자 칼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그 전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당의 후보들도 소중하고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후보도 소중하고 그리고 각자의 정당에 표를 주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표심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초치는 것 같아가지고 말 안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2건이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 한 건 또 올라간 거예요. 총 3건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지금 올라가 있고 심리 중인 겁니다.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서 제 판단은 그래요. 이해찬 대표가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당하고 관계없어, 버린 자식이야, 우리를 참칭하고 있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다, 저 위치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안전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특수 목적을 위해서 창당이 된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후보들이 국회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시민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후보들을 단 한 번도 민주당 후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세웠다고 한 적도 없고요. 민주당에서 보냈다고 한 적도 없고요. 그것은 오롯이 그릇정당에서 거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따라서 거기도 안전해요. 문제는 11번부터 순서가 서 있는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이것은 저 미래한국당과 같이 묻힐 가능성이 있어요.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똥냥이님께서 김어준 씨는 왜 몰빵을 주장하나요? 하셨는데요. 그것은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한 애정은 누구한테나 있어요.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절박했어요.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해보시면, 기억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 사태가 막 일어나기 전부터 1월 그 선거법 개정안이 막 통과했을 때부터 김어준 씨는 계속 비례정당 얘기를 했었어요. 저쪽에서 그걸 만들 거다, 저쪽에서 그런 걸 만들 거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저도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비례정당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김어준 총수는 거기에 굉장히 꽂혀 있었습니다. 왜냐, 김어준 총수는 우리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심이 쉬운 상황이 아니다. 이게 지금 지지율은 높으나 민심이 그렇게 완전히 우리 편도 아니고, 특히 경합지가 많아지고 정의당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경합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굉장히 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비례정당에서 저쪽에게 이런 식으로 많은 숫자를 뺏기게 되면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다. 따라서 이쪽에서도 거기에 대응을 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게 김어준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창당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3파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민당이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아마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애를 나눈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낳은 새끼에게 애정을 주고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잘 키우고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그냥 기본 심리잖아요.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있는 열린민주당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후보들의 면면을 보고 거기에 끌려가지고 그쪽에 지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같은 민주당 지지자들이고 같은 김어준의 지지자들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약간 좀 모질한 사람 취급을 하고, 열린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을 약간 좀 배신자 취급을 하는 것이 좀 과하다. 적당히 해야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내 새끼 이쁘다고 남의 새끼한테 욕하는 것은, 그것은 좀 옳지 않다.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 이뻐하는 거는 좀 당연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아니죠. 생명체로서 자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애정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그냥 자연의 섭리예요. 그 자연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부터 설계가,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DNA를 물려주려 하고 자신의 DNA를 물려받은 대상에게 애정을 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해서 내 새끼만 이쁘고, 남의 새끼는 다 나쁜 새끼들이고, 남의 새끼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하나를 도로 입에서 꺼내가지고 내 새끼한테 먹이고자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치졸하다. 예, 너무 촌스럽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지, 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 때 취지라든지 그 절박함, 어떤 그런 더불어시민당에 가지고 있는 애정, 그거 가지고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불어시민당에게 뭐 저는 뭐 열린민주당이 나오는데 뭐 저는 뭐 하나도 뭐 보태준 거 없습니다. 제 새끼 아니에요. 제 새끼가 아닌데 일단 그런 뭐 열린민주당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아하니 열린민주당도 의미가 있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한 포지션이네. 누구로부터 공격을 안 받겠네. 민주당에서 할 수 없는, 책임정당과 여당으로서, 생활정당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정의당이 저 모양 저 꼴이니 아이고 열린민주당에서 하면 되겠네, 저게 낫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새끼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입안에 들어간 것까지 다 도로 토해내라고 도로 뺏어가지고 자기 새끼 먹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만, 딱 그 부분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걸려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참여연대라든지 경실련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시민단체와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100%. 정의당도 분명히 딴지 걸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저것을 방어하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방어의 논리가 미래한국당을 방어하는 논리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딜레마에 걸려 있는 거예요. 딜레마에. 시민당에 있는 11번부터 서 있는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방어 논리가 미래한국당의 후보들을 방어하는 논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매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열린민주당에 표를 주시는 분들은 편안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에 주세요. 그쪽에 주시고,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우리 김원준 총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 김원준 총수 믿어. 나는 이해찬 의원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믿어. 액면 그대로 그냥 난 믿어. 해가지고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저는 원래 목적이, 원래 취지가 저 미래한국당 애들이, 미래통합당 애들이 밑장 빼기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헌법소원 넣고 해가지고 한 곳에 모여있는 계란을 그냥 한 방에 빵 깨는 게 원래 제 원래 그 생각이었는데, 이미 이제 그것은 우리 쪽 계란이고 섞였기 때문에 애매한 지금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쪽 계란이 섞이지 않으려면 최대한 어쩔 수 없이 열린민주당에다 표를 줘서 열린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게 옳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장 뒤에 1번부터 11번까지 서 있는 후보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가장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가장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모두 다. 저게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후보만 줬어야 돼요. 순서 없이 후보 집단만 줘요. 그리고 후보 집단만 줘놓고 그쪽에서 시민 후보를 뽑든지 뭐 알아서 뽑아가지고 당원들의 투표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열린민주당처럼 순서를 딱 만들어 놨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빈 그릇이 맞긴 맞는데 사실은 숟가락도 많았던 겁니다. 빈 그릇이 맞긴 맞으나 숟가락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내용물은 없는데 숟가락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용물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그 의도는 무엇이냐? 1번부터 10번까지는 안전하다. 그릇 정당이 단순히 그릇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숟가락까지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숟가락은 안전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 모든 수수께끼들이 다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고 왜 저렇게 하는지,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욕을 할 필요도 없고 상대방을 깨우치려 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제 투표일은 금요일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아마 이 얘기를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하시게 될 것이고 어찌됐든 저찌됐든지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더불어시민당의 1번부터 10번 사이에 있는 후보들은 민주당으로 합류를 하든지 어쨌든 민주당 우호 세력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